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교재는 일단 3페이지를 펴두시고요.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교재진도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딱 시작하는 게 12일 동안이죠. 작년까지는 이제 지금 노수환 교수님 책 가지고 하는 강의를 딱 10일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10일하고 노수환 교수님 책으로 하는 강의 10일 딱 해가지고 10일로 했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 때도 이거를 전체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일단은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위주로, 그리고 거기에 좀 추가로 이제 중요하게 볼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발췌해서 좀 빨리빨리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현실적으로 날짜 자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이거를 또 꼼꼼히 할 것 같으면 이게 거의 20강이 넘어가야 돼요. 대신에 그 사이사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습 단계에서 혼자서 읽고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강의도 이제 복습을 좀 더 꼼꼼하게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당연히 아실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타이틀을 기록 핵심 강의라고 잡아놨는데, 지금 강의가 기록 강의가 뭐 이렇게 개설되는 게 많이 있는 상황도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자, 지금 제 강의 기준으로 하면 5월 말 6월 초에 기록 기본 강의를 한 게 있고, 지금 오늘부터 하는 핵심 강의 이제 진행하는 게 있죠. 그럼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형법, 형소법 공부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강의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서 가지고 형법 처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기초 개념부터 해가지고 시험 범위, 시험 나올 수 있는 시험 전체 범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게 형법, 형소법 기본 강의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학원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제 1, 2, 3월에 진행되는 거예요. 1, 2월에. 그래서 기본 강의 차근차근 기본서 가지고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제 이 기본 강의와 기본서에 가름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이제 핵심 강의 진행한 거 있죠, 일순환. 그래서 형법 같으면 제 강의 기준으로 하면 캡슐로 하는 강의 있고, 그리고 형소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정리 가지고 역시 뭐야, 기본서에 가름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역시 꼼꼼하게 한번 쫙, 대신에 이제 기본 강의보다는 좀 더 빨리빨리 가죠. 기초 개념 숙제 같은 건 돼 있는 걸 전제로 좀 더 이제 심화 핵심 위주로 해가지고 역시 전체 내용 공부를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내용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저번 주까지 수업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거면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우리 시험은 또 시험 유형이 3가지니까 기출문제를 이제 기본 강의 그리고 기본서 정리했던 거를 반복 학습하면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풀고 정리하고 써보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형법, 형소법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형법, 형소 공부 내용을 생각하시면 기본 강의나 핵심 정리 강의 가지고 기본서 정리집 가지고 교재 정리하고 내용 공부하고 그걸 계속 반복 학습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도 자체가 노수환 교수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형법, 형소법으로 따지면 진도별 사례집입니다. 그 변사기 같은 거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랑 기출문제랑 일부 연습문제를 쟁점 진도별로 전단부제부터 후단부제 뭐 무명공 순서로 해가지고 쟁점별로 문제를 끊어가지고 정리해놓은 말 그대로 진도별 기록 문제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부터 하는 핵심 강의 포지션은 뭐야? 문풀 강의예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컨셉은 확실해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에 대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 자체가 진도별 문제집이에요. 강의 컨셉은 문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내용 정리 강의예요. 형법 우리가 기본 강의 정리 강의 듣고 문풀 강의로 넘어가는 것처럼 기본 강의는 이제 기록형에 있어가지고 내용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되, 컨셉은 좀 다릅니다. 형법이랑 형소법은 기초 개념부터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내용 공부를 하는 거면, 기록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말 그대로 형법이랑 형소법 기존에 배운 거를 시험의 유형이 이제 기록형이죠. 실무 과목이에요. 이런 실무 과목 기록형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써먹을 건지, 우리가 객관식 사례에서는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봤던 거를 기록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 가지고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풀어내야 된다라고, 말 그대로 뭐요? 문제 유형, 양식이 달라지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배운 내용으로.
그리고 답안 구성이나 답안 작성하는 방법도 기록형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뭐예요? 문제풀이를 대비해 가지고 문제풀이 방법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상적인 공부는 내용 공부를 하고 문풀 단계로 넘어오는 게 맞죠. 내용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문제부터 푸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 꼭 법학이 아니라 당장에 뭐 수능 수학 공부를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근해 공식을 좀 배우고 근해 공식 가지고 연습 문제 푸는 걸 풀어야죠. 딱 그런 구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선택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이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전체 그냥 첫 시간에 잡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 수업 종강할 때도 한번 간단하게 했었죠. 자, 그러면 기본 강의에 포함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좀 추가로 실체법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 강의를 10일 동안 진행하면 이번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작년까지 4일 했는데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하고 딱 5일 잡아서 했습니다. 한 4일 반에서 5일 정도 진도거든요. 그러니까 10일짜리 기본 강의 절반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니 부수법이니 뭐 성폭 아청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중요 특별법 위로 딱 변시 기록 대비용으로 필요한 특별법 전체 내용 쭉 다루는 거를 한 절반 정도 합니다. 물론 상당 부분 내용은 형법 시간에도 다 다뤘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형법 기본 강의니 캡슐 정리집 강의 핵심 강의 같은 거 할 때 교재 자체에 특별법 중요 판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뭐야 특별법을 따로 정리하는 교재가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기본 강의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문제풀이하고 답안 작성법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그냥 하루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또 간단히는 할 거예요. 어차피 문제풀이니까 여기서 하는 내용이 그냥 형식만 달라가지고 내용 자체는 겹치는 게 있습니다. 메모 어떻게 할 건지. 메모라는 게 말 그대로 문제 푸는 법이에요.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메모하고 메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답안 작성하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 답안 작성법이에요. 쟁점별로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표현 정리 같은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증거법 같은 것도 당연히 형소에서 배운 거를 써먹는 거긴 한데 형소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규정 읽고 막 문장으로 보던 거를 실제로 기록 문제를 예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거 능력 있다 없다 판단하고 또 역시 이런 식으로 답안 써야 된다 같은 것도 해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딱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서면 양식 정리 같은 게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지금 출제되고 있는 기록형에서 답안 요구하는 서면 양식이 일단은 변론 요지서 검토 의견서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보석 허가 청구서가 추가됐죠. 그럼 말 그대로 보석 허가 청구서가 기존 변론 요지서 검토 의견서랑 뭐가 다른지 뭐가 같고 뭐가 추가돼서 추가되는 건 또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한 서면 양식 중에 하나가 항소 이유서가 있거든요. 한 3개 정도 잡아요. 보석 허가 청구서, 항소 이유서, 구속적 보심 청구서입니다. 출제 가능성으로 따지면 방금 말한 순위예요. 보석 허가 청구서가 가장 유력이고 그 다음이 항소 이유서고 마지막이 구속적 보심 청구서인데 실제로 시험도 보석 허가 청구서가 먼저 나왔죠. 그게 또 몇 년 쌓였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올 것 같으면 항소 이유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부심 청구서까지는 아니어도 항소 이유서 서면 양식까지 정리하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설명하고 하면서 이제 기록에서 좀 더 확인해야 될 걸 중간중간에 추가로 설명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는 10일 동안 이런 거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 공부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변시 대비용으로 형사재판 실무나 검찰 실무 대비는 약간 좀 범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강의 컨셉은 확실하게 딱 변호사 시험 기록형 대비입니다. 형제실이나 검찰 실무 메인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겹치는 게 상당 부분 있긴 해요. 자, 이제 변시 기록형, 뭐 내년에 내가 이제 변시 기록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기록은 그렇게까지 또 막 분량이나 이런 걸 늘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형법 형소 공부보다는 기록형 공부를 좀 더 이제 확실히 뭐 형법 공부를 20일을 잡았으면 기록 공부는 10일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확실히 하긴 하되 해야 되는 과정은 있습니다. 방금 말했죠? 내용 공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자, 문풀 과정을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요걸 하셔야 됩니다. 회차별로 써보셔야 돼요. 통기록을 써보라고요. 2시간짜리 통기록을 써보셔야 돼요. 시험 대비로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힘들고 괴로운 작업인 거는 아는데 지금 변시 공부를 위해 가지고 내가 차근차근 공부를 한다고 하면 1번, 2번, 3번이 답니다. 여기서 더 할 건 없어요. 왜? 여기서 더 나머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요런 거 하면서 다 커버되고 형법, 형소 공부하면서 다 커버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남으면 형법, 형소 공부를 하거나 밀린 민사 공부를 해야지 뭐 기록 공부를 더 막 힘을 쏟아가지고 막 분량을 늘리고 강의를 더 듣고 하는 거 뭐 들을 강의도 없지만 들을 것도 없어요. 자, 근데 1, 2, 3번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요걸 꼽습니다. 강의 듣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1번, 2번을 차근차근 강의까지 들은 다음에 3번 과정까지 넘어갈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강의를 듣지 말라 그래요. 특히 기록에 있어서는. 형법 형소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기록 같은 경우는 1번, 2번은 생략하되 3번을 생략하는 건 없습니다. 바쁘면 1, 2를 생각해야지 3번을 생략하면 큰일 난다 그래요. 형법 형소는 그렇게 얘기하네. 왜? 형법 형소는 내용 공부가 선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해야지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기록형 같은 경우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형법 형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특별법 같은 거 다 설명해요. 형소할 때 증거법 같은 거 이런 거 다 얘기해요. 형법 형소할 때 기록에는 답안 이렇게 써야 된다. 중요한 거 다 설명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뭐야? 학교 다니면서 형제실이나 뭐야? 검찰 실무나 아니면 아예 그냥 변시 기록 대비로 아예 따로 강의가 개설되는 학교도 있죠. 학교마다 약간 강의 컨셉이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드는 실무 과목이나 기록 강의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회차별 문풀로 들어오셔도 돼요. 형법 형소 열심히 공부한 거랑 학교 다닐 때 실무 과목 수업 들은 거를 가지고 그냥 바로 변시 기록 문제 풀고 써보는 단계로 넘어와가지고, 물론 중간에 좀 기존에 배운 거를 형제실 열심히 공부했으면 변시는 또 이제 유형이 다르니까 근데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바꿔서 이제 변시 기록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를 이 답안 쓰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들을 필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3번이 항상 마지막이다. 기록 공부의 끝은, 그리고 끝이자 메인은 항상 회차별로 답안을 써보고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할 게 선행으로 1번, 2번을 뭘 깔 거냐를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2번 강의를 시작하는 건데 상황을 잘 보셔가지고 그냥 3번으로 바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2번 강의 생략하셔야 됩니다. 2번 강의가 필수란 얘기가 필수가 아니에요. 왜? 이 책이 지금 결국은 기출문제를 포함한 문제 정리집이기 때문에 요거 풀면 겹쳐요. 모의고사 같은 거는 이제 올해 1개년, 내년 시험 대비라고 치면 올해 1개년 어차피 6, 8, 10모 정도는 정리하거나 신모는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막 모의고사를 막 3개년, 5개년까지 확대해가지고 볼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강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3번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3번 과정은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지금 아니죠. 혼자서 시간 맞춰서 써보고 정리하고 채점하고 해설 읽어보고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게 우선이에요. 써보는 게 우선이 해설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서 써보고 이제 해설을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뭔가 좀 따라가기 해설 혼자 정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추가로 병행해가지고 들을 수는 있어도 강의가 우선 아니에요. 써보는 게 우선이에요. 항상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특히 기록 같은 경우 주관식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록형은 쓰는 만큼 늘어요. 안 쓰면 안 늘어요. 여러분들 눈으로만 읽어가지고 답안이 안 써지거든요. 어쨌든 3번은 생략하는 거 없습니다. 3번 과정은 마지막 항상 메인으로 잡히는 거고, 자 1번 2번은 선택하셔야 돼요. 자 1번 내용 강의 아까 얘기했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과목으로 형사재판 실무랑 검찰 실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라고 하면 1번 생략하셔도 돼요. 왜? 결국 특별법이니 증거법이니 다 형제실에서 배우는 거고, 검찰 실무 같으면 실제법 칼례 같은 거 꼼꼼하게 다 잘 배우죠. 절차도 다 배우고. 그래서 실무 과목을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한 게 있으면 1번은 생략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겹칩니다. 물론 세부 좀 표현 다르고 한 거는 문제 풀고 정리하면서 다 보완돼요. 겹쳐서 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넉넉하면 다 들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록형에 있어가지고 내용 공부는 요걸로 가름하시면 돼요. 이거를 꼼꼼히 했으면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런 게 아예 제로다라고 하면 요거를 빨리라도 한 바퀴 듣는 걸 추천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형제실 하시면 아마 특별법 그 자료를 따로 주실 건데 교수님이 그런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정리가 약하고 할 것 같으면 요거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특별법이 중요 판례 같은 게 형법책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교재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법 교재가 형법 교재 요론이나 캡슐에 추가해가지고 특별법 특히 교통사고 중요 판례 이런 게 정리된 교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정리된 책이.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걸 했어도 아니면 이런 게 자체가 좀 애매해가지고 특별법 내가 막판에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전날 시험 일주일 전에 형법 공부 한번 쫙 훑고 형소 공부 여태까지 했던 거 쫙 훑고 특별법도 한번 쫙 훑을 만한 메인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인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인강을 기본 강의에서 특별법 부분만 따로 뜯어가지고 인강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일짜리를 다 듣기 좀 너무 부담스럽고 한다 그러면 요거라도 5일짜리라도 하나 끊어가지고 얼른 듣고 교재 정리를 간단히라도 뭐 분량이 많진 않아요. 간단히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정말 바쁘면 뭐 생략할 여진이 있더라도 이 정도 어차피 여기 다 또 중요 특별법이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출제 안 된 특별법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100% 커버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1번에서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돼 있으면 그냥 생략하고 바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하든가 후자라든가 이제 필수로 정리를 하는 거고 3번은 그야말로 메인 필수면 오늘부터 하는 이 강의가 약간 이제 옵션이에요. 포지션이 살짝 애매해요. 그쵸? 문풀이니까 이쪽이 1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신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 당연히 특별법 등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쵸? 당연히 이걸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래서 노수환 교수님 책만 봐도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도 그냥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대신 이제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루게 되는 거죠. 당연히 형법도 형법 이론에서 배운 거 사례 풀면서 다 내용 들어가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이 다른 거지. 그래서 얘가 좀 내가 정리가 덜 된 것 같다. 이거 학점도 잘 안 나오고 그때 막 아파가지고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시험도 거의 그냥 학점 포기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들은 게 있으면 그냥 바로 생략하고 요런 걸로 좀 보완해가지고 그냥 문제 위주로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법 형소도 사례만 생각하면 사례집으로 봐도 됩니다. 기본서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례만 보는 게 아니라 선사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사례집으로 대비가 안 돼요. 근데 기록 같은 경우는 기록만 딱 한정해서 보면은 내용 공부 생략하고 그냥 문제집 사례집 같은 걸로 대신 커버해가지고 하겠다라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역시 뭐겠어요? 1번이 꼼꼼하게 되신 분들은 2번 생략하고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1번도 꼼꼼하게 하고 2번도 꼼꼼하게 하고 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결국 또 문제가 겹치니까 3번을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제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2번 생략하고 3번으로 바로 가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노수환 교수님 강의는 딱 컨셉 확실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알아요. 진도별 문제 정리집이에요. 딱 문제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이 3번에 대한 징검다리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물론 커버되는 양은 대부분이에요.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제일 두꺼워요. 기출문제집보다 더 두꺼우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커버되니까 1번이 살짝 애매하더라도 그냥 2번으로 가시면 돼요. 특별법 같은 것도 웬만하면 다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특별법은 형법 정리된 교재처럼 교재 하나가 있는 거를 좀 추천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얘기했죠?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다 쪼개가지고 보긴 했지만 쪼개서 본 거를 합쳐가지고 최소 전체 회차를 지금 시험이 14회면 가장 이상적으로 14개를 다 써보는 게 베스트긴 한데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1회부터 한 7회까지는 그냥 메모 정도만 하고 바로 해설 정리로 넘어간다 치고 8회부터 14회까지 뭐 최근 걸로 한 6회분이나 5회분이나 한 8회분 정도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가지고는 꼭 써보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자체가 2시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전 범위를 회차별로 한 회를 쓰는데 2시간 일단 필요해요.
풀고 쓰는데 2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또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쫄려서 하는 거지만 연습용으로는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오버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시간 잡아놓고 전체 똑같이 문제 풀고 메모하면서 문제 풀고 답안까지 써보고, 근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죠. 쓴 거를 가지고 채점을 한번 간단히라도 하고 이제 모범 답안으로 가가지고 맞춰보면서 애매한 거 빠진 거 틀린 거 보완하고 표현 정리 같은 것도 하고 복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 회차분을 쓰고 정리하는데 최소 서너 시간이에요. 그거를 생각하고 공부 계획을 잡으란 얘기예요. 앞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년 시험 대비로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기록 공부를 한다 그러면 14회 분량을 다 써보는 건 물리적 불능입니다. 왜냐면 형사 기록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민사 기록, 공법 기록도 똑같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쓰고 답안 써보고 정리하는 거를 하루 왼종일 매달려가지고 형사기록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전 오후에 다른 뭐 암기장 강의니 무슨 뭐 막 정리 강의니 형법, 형사법, 공법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써보고 풀고 정리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그래서 생각보다 하루에 서너 시간을 풀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회차씩 하루에 한 회차씩 하는 게 거의 좀 힘들 겁니다. 기록 공부를 아예 메인으로 하고 다른 공부를 부수로 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틀을 한 회로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내가 14회 시험을 써보고 정리하는 날이다라고 하면 오늘 내일 이틀을 한 회차로 잡고 오늘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 풀고 메모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2시간이면 딱 1시간에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거든요. 메모까지 하는 걸 딱 이상적인 분량으로 잡고 나머지 1시간은 말 그대로 쓰는 시간이에요. 타이핑하는 시간. 답안 쓰는 시간입니다. 역시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문제 풀고 메모까지 한다는 얘기는 문제를 다 풀고 결론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메모를 다 완성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이제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하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되면 어제 해놨던 문제 체크해놓은 거 메모해놓은 거를 보고 답안 쓴 다음에 해설 정리까지 하겠다예요. 이게 좀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좀 빨리 풀고 답안을 좀 빨리 작성하는 분이면 1일차에 김갑동까지 쓰고 2일차에 이일남 거 마저 쓴 다음에 해설 정리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본인 이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약간 수정하시면 되되 이틀에 한 회차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주일에 한 열심히 정말 풀로 공부하면 주 6일 공부하니까 일요일은 쉬고 일주일에 한 3회 분량이 잡힐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오전 오후에 강의 듣고 하는 거 연강 들어가고 보강 들어가고 진도 복습 밀리고 하고 하면 한 일주일에 2회차 분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형사 기록 기출문제 기록형 전체 풀고 써보고 정리하는 데 딱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그럼 공법도 한 달이에요. 그럼 민사는 2달이에요. 지금 7월이죠? 7, 8, 9, 10, 11, 12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14일을 다 써보는 건 지금부터 한다고 해서 내년 시험 대비로 했을 때 뭐 재학생분들은 또 더 길게 잡아야 되니까 이걸 늘리기만 하면 되죠. 재학생분들은 14일 다 써보는 걸 추천해요. 근데 이제 내년 시험 대비라고 하면 딱 세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14일은 다 불가능한 거고 한 6회에서 5회 분량 정도 해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문제도 해설 정리하면서 보긴 하셔야죠. 딱 그렇게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 많이 안 나가니까 복습할 건 많이 없을 건데 항상 첫날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공부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예요. 항상 계획을 세우면서 가셔야 됩니다. 애매하면 들으세요. 애매하면.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나는 이거 생략해도 되겠다라고 딱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 부분도 이제 따로 듣기는 좀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따로 안 듣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회차별로 바로 넘어가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정말 강의가 필요 없으면 강의 해설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교재 자체는 되게 좋은 교재입니다. 전체 문제 정리하기 되게 좋으니까 이거 1번이 좀 애매하더라도 그냥 생략 바로 하고 바로 2강의 듣고 나서 좀 추가 정리하고 만약에 좀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 인강 같은 거로 좀 보완 정도만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를 좀 바로 들어가죠. 할 게 많아요. 노수환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하면은 형법 기본 강의처럼 막 25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차례를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 그 차례 부분 한번 보시면
노수환 교수님이 머릿말을 너무 세게 쓰시죠. 올해도 머릿말에 막 이렇게 기성 법조인들을 비판하시던데. 여러분들 노수환 교수님 연차에서 또 밑에 기성 법조인을 이렇게 뭉뚱그리기에는 너무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저만 해도 이미 지금 11년 차인데 여러분 그쵸? 그럼 이제 전연차 한 1년에서 5년 경력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한창 일할 한 5, 7, 10년 경력에 이 파트너 정말 딱 파트너 막단 법조인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더 10년 돼가지고 정말 이제 기성 법조인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기성이지 제가 기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도 기성이죠 뭐. 그래서 좀 그래요. 책에다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런 거 넘어가고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 순서대로 봅니다. 수업도 자 일단 파트 1이 서론이에요. 이게 페이지가 한 7, 8페이지밖에 한 10페이지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고 추가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 결국 뭘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정리하는 겁니다. 요 얘기가 써 있어요. 특별법 제외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 위주로 써 있고 그 얘기가 결국 뒤에 이제 또 쟁점별로 결론별로 흩어져 가지고 다시 반복돼서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그래도 기본 강의를 가름하는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내용을 좀 더 포함해 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 더 꼼꼼히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메모 예시 같은 것도 거기 메모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시를 보면서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기록 어떤 식으로 문제 풀고 답안 쓸 거에 대한 전체 정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2부터 문제예요. 문제 다 쪼개가지고 결론이 쟁점이에요. 이제 기록에서는. 쟁점별로 쪼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형소에서 뭐 형법에서 배웠죠? 재판의 결론이라는 거는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무죄 같으면 형소법 325조 전담무죄가 있고 후담무죄가 있고 면소, 공소기각도 호별로 사유가 다르죠? 그걸 다 이제 끊어가지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2가 전단 무죄고요. 가번에 보시면 전단 무죄를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답안 작성법 이렇게 문단 구성을 정리하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항상 출발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정리인 거고 문제 다 끊어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파트 3을 보시면 후단 무죄 들어가죠. 역시 가번에 답안 작성법 들어가고요. 후단 무죄도 역시 쟁점별로 세부적으로 좀 끊어 정리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건 진도 들어가서 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셔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파트 4 해가지고 면소입니다. 그래서 가번의 답안 작성 일반, 나번부터 뭐 이제 호별로 끊는 거예요. 1호는 당연히 기판력 케이스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겨보시면 파트 5에 공소, 기각, 판결 사유 역시 1, 2, 3, 4, 5, 6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음 페이지 하단에 파트 6으로 가시면 이제 나머지 답안 유형 몰아서 정리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 6까지 이제 이번 수업 때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되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변시 기출 문제 위주로 보고 기출에서 언급되지 않거나 좀 더 이제 중요한 거 강조될 거 있으면 모의고사 문제, 추가 연습 문제를 좀 더 추가로 한두 개 붙여가지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진행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연습 문제는 꼼꼼하게 안 다룰 거예요. 말 그대로 연습 문제여가지고 이제 복습 단계에서 혼자 보시라는 취지고 마지막이 이제 가장 최근 회차 기출 문제 해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책에서 꼼꼼하게 정리하기보다는 미루세요. 왜? 이거 할 거잖아요. 너무 여기 이 책에서 정답을 다 그냥 미리 숙제해버리고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회차별로 풀 때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이어가지고 회차별로 문제 풀 생각하시면 좀 덜 꼼꼼하게 보거나 이거는 그냥 회차별로 보겠다 해서 안 보고 생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진도를 들어가죠. 자, 3페이지로 가요. 자, 기록 작성 일반이고요. 자, 3페이지 보시면 가번에 메모를 하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죠. 기록에서 메모는 필수예요. 안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초기 회차이죠. 한 1, 2, 3, 4회 변시 정도에 되면 물론 여러분들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막 기초는 아니에요. 1, 2, 3, 4회가. 그러니까 1, 2, 3, 4회 난이도도 메모는 필수인 정도의 기록이긴 한데 그 당시 항상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메모 같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례답안 쓰듯이 그냥 약간 뭐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발로 써도 붙던 시절이니까 그때 시험 보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선배가 돼가지고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형사기록 뭐 메모 따로 안 하고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라고 이상한 조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무시하세요. 뭐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시험인 거야. 사례 객관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끔 선배들이어가지고 공부 조언을 하는데 그 촉이 있죠. 한 1, 2, 3, 4, 5, 6, 7까지 한 7회 시험까지 그때 시험 공부 시험은 약간 여러분들 공부의 어떤 범위나 방향이나 이런 정도에 있어가지고 그냥 동일성이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열심히 하라 정도만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라는 공부 방법은 너무 옛날 방법이니까 그냥 무시하라고 합니다. 요새는 시험이 달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난이도가 한 2배는 어려워졌어요. 초기보다. 자 어쨌든 그래서 현재 시험 난이도에서 메모를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면 메모 용지 백지를 따로 주죠. A4도 아니에요. 한 A3, 한 B4 그 사이 정도 사이즈던데 연수원에서는 A3를 주는데 또 여러분들 주는 건 A3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B4보다는 또 커요. 약간 중간 사이즈긴 하던데 자 어쨌든 그렇게 비용까지 드리고 이렇게 용지를 하나 더 주는 건 시험 관리 감독할 때도 되게 헤비해집니다. 부담이 커져요. 그런 비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용지를 따로 준다는 얘기는 이 시험은 메모를 해야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걸 출제자가 이미 출제할 당시부터 판단을 해가지고 시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메모를 안 하는 거는 뭔가 문제를 이상하게 풀고 있는 겁니다. 메모를 안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메모라고 하는 게 무슨 사례시험처럼 사례시험에서도 뭐 메모라고 말은 하죠. 사례시험에서 문제 풀 때 문제 여백 같은 데다가 문제에다 밑줄 치고 동글뱅이 치고 옆에다가 쟁점 키워드 쓰고 답은 이런 거 물음표 같은 거 막 이런 거 확인해야 되나 이런 거 끄적끄적 하는 정도를 메모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나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메모 예시입니다. 꼭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닌데 가장 차근차근 메모를 한 게 딱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쳐내야 되거든요. 늘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시험은 줄이고 쳐내는 식으로 가는 거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이상적인 메모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라는 게 기록은 양식이 있어요. 정해진 양식이 있고 가장 문제 풀기 효율적으로 미리 정리한 양식이 있고 그 양식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채워 넣은 다음에 정리하고 확인한 걸 바탕으로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서 메모 목적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시간 절약이에요. 그리고 쟁점 등 누락 방지입니다. 목적은 간단해요. 이게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시간 2시간짜리 시험에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얼른 문제 풀고 답안부터 바로 써야지 중간에 이런 거를 하나 만드는 게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기록 시험이 특징이 뭐예요? 문제지가 50페이지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기록 시험을 시험용으로 50페이지를 끊어 맞추려고 생략하고 줄여놔가지고 50페이지지 그거를 실제 생략하지 않고 풀기록으로 내면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기록입니다.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분석해가지고 분석한 걸 정리해서 답안을 쓸 것 같으면 뭐예요? 1페이지에서 찾았던 5페이지에서 중요하게 체크해냈던 것들이 그냥 메모를 따로 안 하고 쭉 50페이지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 거는 당연히 까먹어요. 그리고 답안 쓸 때도 어떻게 돼요? 5페이지에 이런 게 있었지 이 부분을 베껴가지고 키워드 적시를 해가지고 답안을 써야지라고 5페이지를 읽을 때는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50페이지까지 다른 복잡한 거 다 읽고 나서 답안을 막상 쓰려고 그러면 그게 몇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었지가 애매합니다. 그럼 또 뒤져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게 뒤지고 다시 찾아보고 까먹고 하는 거를 메모에 정리하고 남겨서 다시 찾아보고 애매하고 막 고민하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까먹고 누락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 절약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죠. 뭔가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막 갑자기 시험장에서 메모를 처음으로 막 써보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 낭비인 거고. 자 그래서 메모 예시 양식이 있습니다. 자 그거 예시를 옆에 펴두고 한번 읽어보죠. 다시 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근데 그건 있습니다. 약간 지금 강의 자체가 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기록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상식이나 개념 같은 건 잡혀있는 걸 전제로 해요. 방금 제가 했죠. 기록 문제가 50페이지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기록 문제가 50페이지야. 물음표가 뜨면 이게 지금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가든가 아니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변호사 시험 사이트 들어가면 뭐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책이 없으면 변호사 시험 사이트 들어가면 기출문제는 PDF랑 친절하게 공개를 해두시죠. 한글 파일까지 해가지고. 그거라도 출력해가지고 보면서 가셔야 돼요. 실제로 50페이지로 끝난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 자, 메모를 해야 되고요. 뒤에 보시면 뭐 밑줄 칠 건 없어요. 이런 건. 메모는 기재만으로 어쩌고 저쩌고 답안 기재가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정말 완벽하게 제대로 하면 따로 문제지를 보지 않고, 물론 100% 보진 않고 좀 찾아볼 일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인 답안 작성은 메모를 가지고 답안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시 보시면 이 정도로 메모를 하면 이제 답안을 쓸 단계가 되면, 이제 요새는 CBT니까 노트북으로 치죠. 그럼 답안은 그냥 쓴다고 할게요. 쓰는 단계로 오면 문제지를 메인으로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메모를 메인으로 보고 문제지는 옆에 이제 키워드나 증거 표현 확인용으로 베낄 때 확인할 때 필요한 정도로만 참고해서 보는 게 돼요. 메모를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 답안 작성의 기준 메인은 메모가 됩니다. 자, 메모 예시도 한번 보세요. 이게 1회 시험 메모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꼼꼼하게 하면 아직 1회 기록이 분석이 안 돼 있어도, 자, 김토건 보세요. 죄명, 김토건의 특수강도 교사의 점에 대해서 답안을 쓸 거예요. 자, 인정 및 부인 취지 쟁점 부분 보시면 아직 기록을 안 봤어도 쟁점이 확인되죠. 사실인정 쟁점, 피고인 변소 요지가 뭐예요? 특수강도 교사니까 위험한 칼 주면서 강도를 교사한 사실 관련해서 칼을 주거나 강도를 교사한 사적이 없는 걸 전제로 증거 메모가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죠. 이제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마이너스 찾아 쓴 다음에 플러스 증거에서 신빙성 탄핵 논거를 쓰고 부족 증거 설시한 다음에 결론이 후단 무죄로 끝나요. 기본적인 답안 작성 구성이 되죠. 자, 2달수로 갑니다. 특수강도는 기재 생략이라서 괄호인 거고, 자, 횡령 보세요. 아직 1회 기록이라는 걸 본 적이 없더라도, 자, 횡령 부분은 인정 부인 인정해요. 그럼 사실인정 쟁점이 날아가는 거고, 증거관계로 검토할 게 아니고 간단한 법률 판단 쟁점인데, 쟁점 키워드 보시면 불법 원인급의 횡령 안 됩니다. 형법 배웠으니까, 형법 공부를 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판례가 바로 떠오르죠. 이거 형법 객관식 기출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괄호에 써놨죠. 배임 증제 목적으로 전달 좀 해달라는 거를 멋대로 횡령해버린 케이스에서 그 판례 태도를 써주고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이런 거를 중간에 전달책에 헤쳐먹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니까 결론 무죄예요. 판례 쓰고 포섭하고 전담무죄라는 결론 나오죠. 자, 성폭 주침 강간으로 갑니다. 역시 증거관계 메모가 꼼꼼히 들어가 있고 인정 부인 취지 X 부인한다고 부인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부분도 사실인정 쟁점 증거관계 검토예요. 그래서 피고인의 변소 여지는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강간 안 했습니다고 증거관계 검토에서 결론은 증거불충은 후단 무죄로 갑니다. 자, 교특 부분 보시면 역시 인정하니까 사실인정 쟁점은 날아가고 쟁점 부분 3조 2항 단서 6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돼서 위반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 합의서 존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겠지만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처벌불응 의사표시 존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돼요? 합의를 이유로 공소제기 후죠. 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선고다가 결론입니다. 자, 사기죄 보시면 역시 인정하고 쟁점 부분 보시면 약식명령이 존재해서 오른쪽에 플러스라는 보시면 확정 판결의 존재 사실 쓸 사정 들어가 있고 기판력에 따른 면소 판결 326조 1호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표현이나 어떤 신빙성 탄핵에서 증거 인용 기재 같은 거는 문제 이제 증거에 페이지 표시해놓고 한 걸 확인해가지고 찾아보고 좀 쓰고 하긴 하겠지만 방금 본 것처럼 기본적인 결론 답안 구성은 메모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잘한 메모를 보면 역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요. 이런 기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기록을 이렇게 메모해서 답내는 거구나가 역으로 구성이 될 정도로 쓰는 게 제대로 된 메모라고 봐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예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3페이지로 와요. 그 얘기가 두 번째 줄인데 방금도 얘기했죠.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건 진짜 시간 낭비예요. 딱 필요한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라고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꼭 마지막에 회차별로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일단 예시를 위주로 제대로 이제 배웠으면, 틀을 잡았으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회차별로 실제 그 메모법에 맞춰가지고 메모를 하고 답안을 써보는 과정에서 아, 이런 거는 그냥 생략하고 안 해도 답안 쓰는데 지장 없겠다. 이런 건 생략하자. 이런 거는 그냥 생략해도 된다고 했는데 나는 자꾸 이런 거 빼먹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추가해가지고 메모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3번 단계를 하면서 본인 메모 스타일을 확정을 일단 하고 확정한 걸로 역시 또 연습해가지고 회차별을 몇 개 써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꼭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당연히 노수환 교수님 책만 봐가지고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돼요. 심지어 메모법도 너무 추상적으로 쌓이잖아요. 그래서 예시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모할 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메모 예시를 봅니다. 메모는 크게 이 지금 가로표로 되어 있는 거, 실제로는 메모 용지가 더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큰 그 A3 정도 되는 메모 용지 이렇게 구획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메모를 절반으로 접어요. 쟁점 부분까지 왼쪽, 증거 메모가 오른쪽이면 메모의 핵심은 증거 메모입니다. 다른 거는 다 생략할 수 있어도 증거 메모를 생략하는 형사기록 메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공소사실 메모는 저도 생략하라 그래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공소사실 메모가 원래 더 복잡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변호사 시험인 거 고려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략해도 된다고 봅니다. 자, 대신에 어디부터는 메모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냐면 인정 및 부인 취지 쟁점 부분을 하나로 합쳐도 돼요. 결국 부인하면서 쟁점이 잡히고 인정하면 쟁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 부인, 쟁점 부분부터 증거, 결론 메모까지는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공소사실 메모는 아예 생략하거나 그냥 한 칸으로 한 줄로 퉁쳐가지고 대충 간단히만 하거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시절이 바뀌었잖아요. 수기로 쓰는 답안이 아니라 CBT로 바뀌었죠. 자, 여전히 메모 용지는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 CBT 노트북으로 타이핑 해가지고 답안을 쓰는 시절이기 때문에 자, 메모도 그냥 여기다 하세요. 추천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메모라는 거를 메모 용지에 따로 할 건지 아니면 CBT 답안 작성 전에 그냥 그 CBT 답안 안에다가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메모를 수정하면서 답안을 이제 베이스를 잡아놓은 거 가지고 메모를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CBT 답안을 이제 문장 정리해가지고 이었을 건지 요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이제 요새 시절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참조해요. 형식이 바뀌는 거지 메모를 해야 될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메모할 거는. 대신에 메모 용지에다가 깔끔하게 구획해가지고 따로 해놓고 보면서 노트북에 답안을 쓸 건지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그냥 메모 자체를 해버리고 답안 쓸 때 이 써놓은 걸 베이스 삼아가지고 늘리면서 답안을 쓸 건지 그거는 본인이 훈련 연습하면서 결정해서 들어가세요. 근데 써야 될 건 또 메모해야 될 건 똑같습니다. 증거 메모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CBT 같은 경우는 아까 증거 메모 같은 것도 해놓은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붙해놓고 이어서 그냥 문장 정리만 하고 하면 이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쟁점 키워드 같은 것도 불법 원인 급여 횡령, 배임 증제 이런 거 잡아놓은 거 있으면 그 단어 타이핑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 없이 중간에 문장만 이어가지고 말만 붙이면 되잖아요. 좀 시간 절약이 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신에 따로 메모하는 것보다는 한눈에 파악하기는 좀 덜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장점과 단점을 본인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나는 이게 낫겠다 저게 낫겠다를 아까 지금 3번 단계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회차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해야 되는 메모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메모 예시 보시면 너무 막 하나하나 볼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기본 강의로 가면은 문제를 보면서 이제 메모 양식 옆에 펴놓고 보거든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메모하고 저렇게 메모를 합니다. 지금은 간단히만 보죠. 자, 일단 피고인 부분에 메모 들어가요.
김갑동 이을남이고 이쪽 부분에 공범관계 같은 것도 표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김토건 밑에 공범 이을남이. 그 메모는 나만 알아먹으면 돼요. 메모를 답안으로 이제 채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토건 이달수 세자 치는 것도 아까 하면 김점 2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특수강도 교사 죄명 같은 건 간단하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공소사실 메모는 실제 기록 어디를 보면서 하겠어요? 공소장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 장소, 피해자, 사람, 피해품이죠. 공소사실 기재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주공일장 동피수행이니까 일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장소고 그 다음이 객체, 사람, 수단 방법의 피해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 순서대로 읽으면서 메모하라고 순서를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기도 해요. 그런 거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것들은 기타란에 그냥 몰아쓰겠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피해품 부분 다시 보시면 말은 피해자 피해품이지만 사람, 대상이 되는 사람, 등장인물은 다 피해자 쪽에 쓰는 거고 물건은 다 피해품 쪽에 몰아쓰겠다로 정리하시면 돼요. 삼각사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피기망자, 재물교부자와 소유자, 피해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등장인물이니까 피해자 쪽에 다 몰아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문서 위조의 명의자는 피해자 아닙니다.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명의자죠. 하지만 사람이니까 피해자 쪽에 그냥 몰아서 메모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메모를 했으면 어떻게 활용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게 요새 기록은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죄도 더 많이 나오고 등장인물도 더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쫙 읽다가 한 40페이지대로 가면 진술조서가 하나 떠요. 뭐 진술서 같은 게 하나 뜨는데 김피해라는 사람이 진술서 작성자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지가 애매할 수 있다고요. 까먹어가지고. 그러면 앞에 기록을 막 뒤지기 전에 피해자 메모해 놓은 게 있으면 사람이죠. 그럼 피해자란 메모 쫙 보다 보시면 뭐 박대우라고 하면 박대우 특수강도 피해자구나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가지고 얼른 확인하면서 이제 문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메모할 때는 기본은 피해자는 항상 피해자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피해자 세자 쓰긴 애매하니까 V라고 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특수강도 교사도 보시면 피교사자 이달수는 V를 안 붙이지만 강도 피해자 박대우는 V를 붙여놓죠. 왜? 답안 쓸 때도 피해자는 피해자 누구누구라고 쓰지만 피해자 아닌 사람은 그냥 사람 이름만 써야 됩니다. 그런 거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를 메모에서도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소장까지 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정 및 부인 취지 쟁점 부분은 특히 인부 취지는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1회 공판 조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피고인의 모두 진술 인정 부인, 부인할 때는 부인 취지가 나오죠.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록 시험에서 여기서 쟁점이 대별돼요. 여기서 부인하는 순간 후단무죄 사실인정 쟁점 증거관계 검토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인정하는 순간 사실인정은 된 거예요. 그냥 검사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 순간 때렸다는 사실, 사기쳤다는 사실은 다 인정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사실인정 쟁점 증거관계 검토할 필요 없이 바로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리 검토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인정 쟁점적으로 쓸 건지 법률 판단 쟁점적으로 쓸 건지가 이 1회 공판조서의 인부진술에서 확인되니까 OX 인정했으면 동그라미, 부인했으면 X, 일부 부인했으면 뭐 세모 이렇게 구별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인 취지까지 여기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나중에 답안 쓸 때 피고인 변소 요지로 활용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추가로 하나 설명을 더 하고 가야 되는데, 쟁점 분류는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기본 강의 때 하는 거긴 한데 또 한번 얘기는 하죠. 자, 우리 기록 시험에서 쟁점 방금도 얘기했죠? 크게 두 개로 구별합니다. 사실인정 쟁점이 있고 그냥 법률적 평가, 법적 평가 쟁점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제가 임의로 쓰는 건데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가르쳐요. 자, 뭔 소리예요? 모든 법률 케이스의 기본은 일단 사실인정을 먼저 하고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형사 같은 뭐라고요?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때린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예요.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뭘 판단해야 돼요?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부터 인정한다는 표현. 사실은 인정하고 인정이 안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서 만약에 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 안 되면 무죄예요. 그 무죄가 후단 무죄죠. 증거 불충분. 입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인정되는 사실만 가져와서 법률 케이스니까 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때린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제 뭐야? 근데 반의사 불벌죄 법리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처벌 부르는 의사표시 있으니까 공소기각이나 이렇게 간다고요.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근데 추가로 또 인정되는 사실이 뭐예요? 강간범위 덮치려고 하니까 목숨 걸려고 때린 사실까지도 추가 인정되면 그걸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평가해요? 구성 여건 해당성은 있지만 정당방위가 돼가지고 위법성 조각 무죄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인정에 활용되는 게 뭐예요? 어떤 법에서 이러면 때린 걸로 인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증거관계를 검토하셔야죠. 증거를 가지고 항상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돼요? 증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법리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리는 규정일 수도 있고 판례일 수도 있어요. 규정과 판례의 조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쟁점 분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메모 예시 보세요. 이달수의 성폭 주침 강간 보세요. 자, 피고인이 1회 공판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요? 검사가 일단 공소장을 읽습니다. 우리 피고인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피해자를 침입해서 강간했어요 라고 읽었어요. 그럼 재판장이 이제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 물어보죠. 방금 검사가 읽은 공소장에 써있는 공소사실 인정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인정 못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위에 있는 횡령 보세요. 자,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전달 목적으로 받은 거를 멋대로 써버린 사실을 검사가 읽었어요. 근데 피고인한테 재판장이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인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달받은 거 멋대로 쓴 거 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부분은 다툼이 없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검사도 주장하고 피고인도 인정하면 이걸 우리가 변론 요지서 같은 데 다툴 여지가 없죠? 그럼 뭐야? 이렇게 멋대로 써버린 사실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인정 사실을 법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례 법리가 들어가죠. 이런 불법원인 급여물을 써버린 경우는 횡령죄의 구성 여건 해당성이 인정될 여지 없다라는 판례 법리를 써주고 사안포섭해가지고 그래서 무죄다예요. 자, 근데 다시 주침 강간을 보세요. 이쪽부터 하셔야죠. 자, 검사는 강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피고인은 안 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뭐가 쟁점인 거예요? 여기가 쟁점이에요. 진짜 침입해가지고 간음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인정이 안 되면 뭐라고요? 무죄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사실 인정은 뭘 가지고 논증해가지고 답안을 쓰는 거라고요?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횡령 같으면은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판례 법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 오른쪽을 보세요. 아까 특수강도 교사랑 이달수의 성폭 주침 강간이 사실인정 쟁점 부인하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실만 오른쪽에 증거 메모가 빡빡한 거예요. 왜? 얘들만 사실인정 쟁점이어서 증거관계를 검토해가지고 후단무죄 결론을 내릴 거니까 증거 메모가 빡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걸 답안에 써야 되니까 증거관계 검토하는 걸 답안에 써야 돼요. 답안에 쓸 걸 메모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 횡령이니 교특이니 사기니 증거 메모를 보시면 횡하죠. 그냥 한 개만 써 있어요. 한두 개만. 왜? 얘들은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답안 쓸 게 아니니까 메모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메모도 할 필요 없고 증거관계를 답안에 검토할 것도 아닌 것들을 증거 메모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대신에 또 증거관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거를 메모를 대충 하고 있으면 메모하는 의미가 없죠. 그걸 분류하고 찾아내는 가장 기준 첫 번째가 뭐라고요? 1회 공판조서의 인부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애매하게 봐버리면 기록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고 시간 오버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고 있으면 무조건 시간 오버죠. 자,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1회 공판에서 부인하면 사실인정 쟁점이고 인정하면 평가 쟁점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인정하더라도 이쪽으로 분류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어떤 케이스예요? 자백보강법칙 케이스예요.
자백 보강 법칙 여기서 인정한다는 게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더라도 보강 증거 없으면 후단 무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정 쟁점은 기본적으로 후단 무죄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법적 평가 케이스는 나머지 전단 무죄니 면소니 공소기각 케이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구체적인 답안 구성은 세부적으로 확인할 건데 죄송해요. 목이 잠겨가지고. 자, 가장 기본 답안 구성을 잡고 갑니다. 끝이에요. 이게 사례 시험 같으면 쟁점 정리가 붙는데 기록 답안에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사례 답안도 구성은 똑같죠. 사례 같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메인이 오히려 학판검 들어가요. 견해들이 판례 검토 들어가는데 역시 기록 답안은 학설 같은 걸 쓰는 거 아니에요. 판례만 쓰시면 돼요. 판례도 간단하게 써요. 사례 같으면 늘렸을 거를 판례는 키워드로 줄여서 쳐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쟁점이면 사례보다 기록 쓰기가 훨씬 편합니다. 불법원인 급여는 횡령 안 되는 판례 태도다. 그 세 단어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더 늘렸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에 사안 포섭 결론은 빼먹을 수 없죠. 우리 사안은 배임 증제 어쩌고저쩌고 전달된 불법원인 급여물이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반의사불벌죄 뒤에 가서 볼 건데 일반 법리기죄 생각해요. 반의사불벌죄 일반 법리가 뭐예요? 반의사불벌죄 규정 뺏기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형법 몇 조. 근데 결국 이 얘기는 결론에 나옵니다. 형법 몇 조를 쓸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분도 생략이에요. 이제 더 쳐내는 걸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있으니까 공소기가 되죠. 세부적인 건 쟁점별로 좀 더 끊어가지고 보긴 할 건데 전체적인 답안 구성은 법리기재 포섭 결론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형법 공부로 다 커버하는 거예요. 형법하고 특별법 공부한 걸로 다 커버돼요. 그거 공부하려고 형법 공부 열심히 한 거 이거 풀려고. 사례에 나오는 건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자, 대신에 여기는 뭐라고요?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 구성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록 공부 따로 안 하신 분들이 이 구성을 못 잡아가지고 점수를 일단 깎아먹고 출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기본 구성 이제 웬만하면 다들 아시죠? 자, 역시 뒤에가 세부적으로 보되 기본만 보시면 가장 기본은 변론요지서에서 증거불충분 후단 무죄면 세부적인 거 뒤에서 다시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만 이런 걸 알아야 또 메모도 봐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1회 공판에서의 부인 취지예요. 칼 주면서 교사한 적 없습니다. 피해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한 줄을 베껴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관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범위 한정이에요. 우리가 다투는 특수강도 교사니 성폭 주침 강간인이 관련해가지고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나열해 줍니다. 물론 실제 답안에는 생략을 하라고는 생략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원래는 쓰는 게 맞아요. 왜? 기록에 들어가 있는 증거가 100개면 100개를 다 검토하는 게 아니죠. 그 100개 중에서도 우리가 다투는 주침 강간 특수강도 교사 관련한 증거를 한정해주고 이 증거에서 이제 증거하게 검토하는 거예요. 범위를 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증거 단순 나열이라서 그냥 생략하는 걸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검사 제출 증거에서 뭘 쳐내는 거예요? 일단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쳐내는 거예요. 자, 엄격한 증명의 법리 배웠죠. 범죄 사실이 인정돼가지고 유죄를 때리려면 그 유죄 인정에 사용되는 증거는 일단은 법정의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서 그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사가 판단해서 믿어주면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유죄 확신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죄로 빼야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요건 증거 능력 없으니까 쓰시면 안 돼요부터 가는 거예요.
증거 능력 없다라는 논증에 성공하면 그 증거는 제출도 안 받고 조사도 안 하고 읽어봤다 하더라도 근거로 쓰지 않는 거죠. 내용을 따지기 전에 자체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뭐야? 10개 중에서 3개를 날렸습니다. 검사 유출 증거가 이 부분이 10개면 그 10개 중에 3개를 날렸죠. 그럼 날리지 못한 나머지 7개는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증거 조사를 하고 판사가 읽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목차가 뭘로 잡혀요? 믿지 마세요야. 판사님 그거 읽어보셨을 건데 읽어보시면 우리 피고인이 했다고 써있을 건데 믿지 마세요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세부적인 건 뒤에가 좀 할게요. 부족 증거 등 설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아까 남은 7개 중에 7개를 다 탄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한테 불리한 직접 증거 한 3개만 탄핵하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등에 의하면 나는 강간 안 했는데 피해자가 자꾸 내가 강간한 범인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 따지면 그건 신빙성이 낮으니까 믿지 마세요라고 하면 남은 4개는 뭐예요? 그냥 곁다리 부족 증거인 거예요. 이런 나머지 곁다리 4개 증거만 가지고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 확신을 갖기는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니까 증거 불충은 무죄인 거예요. 이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목차가 있고 바뀌면 안 되는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는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논리 구조예요. 대신에 기본 목차가 잡히죠. 검사 유출 증거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목차가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5개예요. 일단 뭐야? 이 목차를 잡고 출발하면 0.5점씩만 해도 2.5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이 목차 자체 구성을 까먹고 그냥 애매하게 써버리면 그걸 날려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버리는 순간 뭐 점수도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은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인정 쟁점, 법률 판단 쟁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기본은 잡혀 있어야 돼요. 뒤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같은 게 너무 생소하면은 기본 강의 때 듣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세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 다 얘기는 해. 이번 수업 때도. 자, 그래서 다시 메모 예시로 와가지고 이제 1회 공판 조서의 인부 진술을 확인해서 인정하면 동그라미, 부인하면 X. 그리고 부인할 때는 결국 이 부인 취지가 변소유지 답안 쓸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간단하게. 왜? 이게 결국 내가 증거관계에서 논증할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 정도는 메모를 해두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물론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이것도 메모하기 싫다 그러면 최소 뭐는 해두셔야 돼요? 1회 공판조서에 부인 취지 진술이 써있는 페이지 표시 정도라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본인 스타일대로 정리하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쟁점 부분이에요. 이 해당 공소사실에 논할 쟁점이 잡히면 잡힐 때마다 채워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사실인정 쟁점은 1회 공판조서를 보면서 쟁점이 잡혔죠? 그래서 그거를 써놓는 거고, 자, 아까 횡령 같은 거 보시면 이 불법 원인급여 횡령, 배임 증제 목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거를 썼다라는 건 공소장 공소사실에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될 때마다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쟁점을 잡는 순간 잠정적인 결론까지도 나옵니다. 사실인정 쟁점의 변론조지 서면 증거불충분 무죄일 거고, 아까 불법원인 급여 횡령도 변론조지서에 이미 답안 그 공소사실 자체에서 불법원인 급여라는 사정까지 확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쟁점에서 결론까지 바로 예상이 되면 어쨌든 잠정적인 결론도 제일 오른쪽에 결론 부분에 채워 넣으면서 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찾을 때마다 채워넣다 보면은 자, 이제 기록을 다 읽을 때 아니면 중간에만 점검을 할 때 빈 칸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 공판 기록을 다 읽었는데 내가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을 아직 못 찾은 게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수사 기록 같은 거 읽을 때 사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근데 아까 뭐예요? 불법원인 횡령 같은 경우는 공판 기록에서 이미 쟁점 결론이 나와버렸죠. 그럼 수사 기록은 빨리빨리 봐도 돼요. 대충. 내가 찾고 확인한 게 달라지는 게 혹시 있는지, 추가되는 게 있는지만 확인하면서 횡령과 관련된 수사 기록 같은 건 이제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완급 시간 조절하려고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증거 메모입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좀 쉬었다 하죠. 그래서 쉬었다가 그 메모의 시 증거부터 다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